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이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축하드려요. 예, 저희가 날로 번창하는 시사인 금요일까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광고가 이제 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번창하고 있네요. 진짜. 예, 지금 저희 60만 코앞에 앞두고 있는데 대선까지 60만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만 찍어야죠. 무슨 소리예요. 후보는 크게. 네, 우리 김준일이 함께한다면 100만까지 계속 달려가보도록 하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는 저희가 요새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가지고요. 말말말로 바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조금 전 국민의힘 3차 경선에 진출할 2강 후보가 추려졌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인데요. 이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고배를 마셨는데 오늘 홍준표 후보가 정계 은퇴 선언을 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언급부터 그 이후에 또 페이스북에는 30년 정들었던 우리 당을 떠나고자 한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오늘 발표 이제 경선 현장 한번 보시죠. 김문수, 한동훈. 네, 고맙습니다. 최종 경선에는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두 후보가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기 졸업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를 돌봐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서 시장 통해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개 시민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정치 안 하겠습니다.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많네요. 방금 국민의힘 경선 2차 결과가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방금 나온 소식인데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5월 1일 오후 3시로 잡혔다고 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하고 이야기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아침에 우리 김준일 평론가께서 막판에 답을 바꿔가지고요. 탑2를 틀리셨어요. 예, 공표가 됐습니다. 아니 뭐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브리퍼 특집에서도 내가 김문수 한동훈 얘기를 했고 뭐 다른 방송 보신 분 알겠지만 제가 계속 김문수 한동훈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야. 이 막판에 시험 막판에 이렇게 이 마킹 바꾸면은 꼭 그렇죠. 틀리더라고. 예, 그 인생의 오랜 경험 아닙니까? 네, 어제 제가 국민의힘 분들 몇 분을 만났는데 예. 당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준표 쪽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홍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예. 팔랑귀라서 제가 소신대로 가야 돼 역시 사람은. 장성철 소장은 뭐 뒤에 나오시겠지만은 예. 계속 김문수 한동훈 얘기하다가 막판에 바꿨거든. 예. 김문수 홍준표 얘기하다가 역배팅이네요. 김문수 한동훈으로 바꿨어 막판에. 인생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홍준표 시장은 정말 세게 비판을 해왔어요 그동안. 예. 여러모로 비판을 많이 해왔는데 어쨌든 정계 은퇴한다고 하니 좀 약간 짠한 마음이 살짝 들기는 하네요. 근데 본인이 반성할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은 2017년에는 후보인데 대선을 뛰었고 그 다음에는 2022년 2등하고 계속 순위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러면은 이제 홍준표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본인이 좀 은퇴하시지만은 이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이번 경선은 특히 좀 성의가 없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성의가 없었어요. 뭐 이렇게 어떤 팩트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지가 않고 좀 그냥 그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뭐 이런 것만 좀 너무 일관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보수 정당을 지금 떠난다고 국힘 떠난다고 하지만은 저는 아마 보수가 잿더미가 되면은 또 누군가 홍준표한테 달려가서 비대위원장 맡아달라.
오늘 사실상 정계 은퇴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탈당도 하고 근데 다시 또 돌아올 거다. 돌아오는 거에 제가 10,000원 걸겠습니다. 킹준일. 홍준표 다시 돌아온다에 10,000원 걸겠습니다. 제가. 정치인의 은퇴 선언이라고 하는 게 쉽게 믿을 게 못 되긴 한데요. 과거에도 번복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은퇴한다고 했다가 경남지사 이제 선거 다시 뛰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걸로 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김문수 후보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사실상 홍준표 이제 전 시장한테 러브콜을 보내는 메시지를 바로 냈더라고요. 뭐 홍준표가 그렇다고 누구 손을 들어주진 않겠죠.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지금 그 두 사람이 올라가면은 굉장히 이제 찬탄 반탄 이제 딱 이렇게 나뉜 거잖아요. 상당히 좀 치열하게 막판까지 흥미롭게 될 것 같고 어쨌든 한동훈 후보 요즘 약간 상승세가 만만치 않아요. 여조를 봐도 여론조사를 봐도 상당히 지금 그래서 김문수가 떼놓은 당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5월 3일 결과로서는 어떻게 될지 좀 예측을 해보신다면요? 5월 3일에 김문수가 되겠죠. 다음 마지막에 고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또 흔들릴 거야. 한동훈이 요즘 대세라는데 그러면서 팔랑이 기록을 해도록 하고요. 네, 방금 나온 속보를 잠깐 김영하 기자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재명 후보의 이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5월 1일 오후 3시에 이제 선고된다라고 하는 이 속보가 조금 떴는데요. 좀 추가적인 이 상황들이 이제 업로드되면은 더 이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이거든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싶었는데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이야 싶긴 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경선 전에, 그러니까 후보 등록에 전에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현실이 됐고, 글쎄요, 이거의 유죄를 지금 이거를 파기환송해도 어쨌든 뭐 후보 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테니고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그 한겨레가 좀 자세히 보도를 했었는데 정읍시장 거가 6개월 전에 있었는데 그 논리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그때 대법원 소부에서 4명이서 이거는 무죄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게 그 대법관들한테 그대로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무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선거를 앞두고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본격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한덕수 국익위에 결단하는 상황 직면할 것. 네, 사실상 대선 출마 기정사실을 하면서 오늘 거부권 행사한 거죠?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대행은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거는 이번 8번째입니다. 사실상 이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불리는 국무회의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한미 통상협의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이런 평가를 남기면서 이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이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나온 이제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은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하면 이 캠프에서 이재명 거짓말 대응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고 또 미래를 방점에 둔 이 출마 선언문을 검토 중이다. 이런 내용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냥 국익위에 결단하는 상황이란 말 자체가 너무 좀 웃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얼마나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첫 총리고 역대 최장수 총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총리이기도 하죠. 마지막 총리이고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의 최장수 총리 기간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가장 길게 총리를 하신 분인데 사실은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의 공과를 본인이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일할 게 있겠냐마는 하여간 윤석열 얘기는 입도 뻥끗 안 하거든요.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기서 나오는 걸 우리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총리 이 시절에 윤석열 정부의 그 3년 내내 총리였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국익위에 결단하는 이거를 본인이 이제 뭐 권력욕에 있어서 하는 거지 뭐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별로 크게 영향력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입이 닳도록 계속 비판을 했지만은 이러면 안 된다.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본인의 대선이나 선거 욕심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러브콜하는 목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이 단일화에 대해서 반명 빅텐트라는 차원에서 이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밝히면서 특히 이낙연 상임고문과의 연대도 가능하다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이제 쟁점인 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설 혹은 이제 민주당 영입과 관련된 보도가 좀 몇 차례 나왔는데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대처 자체가 해당 행위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이 거취를 정하길 바란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내일 이제 중앙선대위 출범식을 엽니다. 윤여준 전 장관을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가운데 박용진 전 의원이라던가 김부겸 전 총리에게도 이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오늘 나온 소식에 따르면 강금실 변호사,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변호사인데 이분을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한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여러 통합이라는 기치의 선대위 이름 하에서 여러 함합형 이 오르고 내리고 있는데 권오울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재명 후보 이제 공식 지지 선언을 했는데 중앙일보에 따르면은 민주당이 권 전 의원의 영입과 관련해서 특히 유승민 전 의원과 인연이 깊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먼저 한덕수 빅텐트에 대해서부터 짚어볼까요? 이낙연 전 총리가 손 잡고 이것이 진짜 효과적으로 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낙연 총리 최근에 여론조사가 거의 나온 거는 없고 갤럽에서 1% 나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같이 언급된 게 조국 1%, 김동연 1%. 그 얘기인즉슨 출마를 안 하시거나 못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낙연의 과거의 이낙연이 아니다. 저는 그냥 악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이재명이 싫겠죠. 뭐 싫은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본인이 사실상 쫓겨났다고 본인은 인지를 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지금 국힘 후보잖아요, 한덕수는. 그럼 본인이 뭐 김대중, 뭐 노무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다른 민주당은 새로운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서 한덕수랑 손을 잡겠다고요, 이 상황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국힘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글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뭐 납득을 못할 것 같고 결국은 크게 영향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박빙 상황에서는 이낙연이 출마를 하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낙연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2, 3%는 나올 수도 있어요. 대선에 나오면은. 근데 지금같이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열망들 그리고 내란 정치를 원하는 열망이 이렇게 크고 이제 격차가 이 정도 했을 때는 이낙연은 아무런 변수가 못 될 거다. 예. 그런데도 왜 이런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제 악만 남은 거죠, 진짜. 정말 미움 때문에. 예, 정말 악만 남은 것 같아요. 예. 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심지어는 중도 보수 선언을 이재명 전 대표가 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는 권오울 전 의원만이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에게까지도 러브콜을 한다라는 식의 보도가 있거든요. 가능한 이야기라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유승민 의원이 지금 저는 들어가실 것 같지는 않은데 나중에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민쪽에 이재명 정부랑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지금은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이제 57년생이에요 사실 유승민 의원도. 그리고 당에서는 지금 이게 안 된다라는 걸 계속 미련을 가졌지만은 안 된다라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저는 이 국민의힘이 다시 잿더미가 된다라고 해도 국힘에서 아마 다시 자리 잡기 힘들 쉽지 거예요.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거예요. 홍준표는 또 좀 다르다라는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배신자론 이게 그거가 결국은 극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이게 국힘에서 지금 김상욱 의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쫓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이 망할 때 보면은요. 다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고 배신자다 누가 누구를 이제 쫓아내고 이러고 정당이 잘 되면요 이게 다 폭넓게 포용을 해요. 그게 잘 될 때와 안 될 때의 지금 정당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중앙일보의 박상훈 정치학자가 쓴 칼럼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제목이 뭐냐면은 제목이 정당이 몰락하는 나라에서 이런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정당이 엉망진창인데 특히 국힘은 진짜 엉망진창이다. 정당으로서의 존재 어떤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때만 되면 용병을 데려와가지고 지금 본인들이 뭔가 자강을 해야 되는데 맨날 또 지금 한덕수 용병으로 들여서 이거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당은 정말 아주 크게 망해야 되겠구나. 망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 문장만 읽어드릴게요.
국힘에게는 당장의 대통령감보다 정당의 미래를 이끌 사람이 필요해 보인다. 제가 100% 공감합니다, 진짜. 네. 이 지금 원칙 없는 패배,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최악의 상황, 원칙 없는 패배가 지금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명태균 오세훈 잡으러 서울까지 왔다. 네, 오늘 검찰 출석하면서 한 말이죠. 네, 여러 말들을 남기고 이제 검찰청에 출석을 했는데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명 씨가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 시장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오 시장을 몇 번 만났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증인과 증거가 있는 만남은 7번 이상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 시장 측인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범죄자가 큰 소리치는 사회가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제 몇 가지 언급을 했는데 김 여사가 이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챙겨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다시금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뭐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기업이나 장관직에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사를 타진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를 뛰어넘어 집권 2년 차인 영부인이 전화를 해서 이런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는 사람이 있겠냐? 없다. 이렇게 명 씨가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에 떠도는 짤을 보니까 명태균이 윤석열 파면, 오세훈 불출마, 홍준표 탈당까지도 만든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 명태균 씨의 영향력 지금 이번에 검찰 수사 어디까지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장윤선 기자랑 같이 방송하는데 실시간으로 명태균 씨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 10분, 20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통화하셨어요? 같이 예. 이제 옆에서 막 물어보고도 했는데 그때 명태균한테 내가 이거 물어봤거든요. 예. 돼지 잡는 날이 잔칫날이라는데 언제 돼지 잡냐. 그러니까 홍준표가 올라가면 그때 돼지를 잡겠다. 그랬는데 홍이 떨어져 버렸어. 예. 홍이 떨어져 버려서 돼지를 어떻게 잡을지 제가 이제 궁금한데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이제 대선 주자들이 다 관련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낙마를 해가지고 약간 뭐 힘이 빠진 건데 수사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수사는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약간 제대로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대선이랑 좀 부담을 덜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명태균의 말에 과장이 좀 있는 거는 우리가 알지만은 기본적인 큰 팩트는 저는 틀린 건 없다라고 좀 봅니다. 예, 그러면 여러모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만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여조를 조작을 의뢰를 했는지 좀 좋게 나와달라고 했는지 그게 제 관건이거든요. 예. 홍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조금 검찰 수사 결과 좀 밝혀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민원사주 의혹 류일임 사퇴. 네, 류일임 방심위원장이 지난 25일에 사의를 표명했죠. 네, 이제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류 위원장은 지난 25일 일신상의 이유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가족과 친인척에게 민원을 사주했다라고 하는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으로 경찰이 이제 소환 통보를 해둔 시점이었는데요. 지난달 5일에는 그동안 이제 류일임 위원장의 관련 거짓말을 뒤엎는 방심위 간부가 국회에 나와서 양심 고백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또 권익위원회가 관련해서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에서는 이 사퇴가 아니라 야반도주로 이제 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직격을 하기도 했는데 이 사표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류 위원장의 이 사직제가의 결정권자가 한덕수 권한 대행인데다가 이 후임을 이제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권한 대행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언론노조는 이 제2의 류일임을 방심위 알박기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라고 하면서 새 방심위원장의 인선은 국민이 선택한 새로운 정부에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갑자기 사의를 했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 도주죠 뭐. 뭘 복잡하게 생각해. 도망갔다. 여기는 예. 이제 사실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공직은 아니에요. 예. 이제 방심위는 민간기구인데 이제 예. 좀 독특한 사실상 공공기관의 역할을 하는 민간기구고 뭐 연봉도 꽤 셉니다. 그래서 저번에 민주당에서 연봉도 한 5천만 원 삭감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수사 대상이 어쨌든 민원사주 이거는 본인의 뭐 동생이나 친인척들한테 다 이거 해가지고 청부사주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아시겠지만은 제가 지난 총선 때 예. 방심위에 선방심위였죠. 정확하게 선방심위에서 제 이름이 150번이 물리고 정말 표적 심의를 당했는데 더러웠다 다시는 보지 말자 이 얘기 한마디 하고 싶네요 진짜. 이런 사람은 정말 오면 뭐 진보부수로 떠나가지고 매우 그때 뭐 했었던 내용들 그때 선거방심 선방에서 했던 내용들이 다 그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랬죠. 김건희 예. 특검이라고 하니까 그거 징계 때렸잖아요. 네. 예, 김영배 의원이 그렇게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토론을 하다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했던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모든 했더라고요. 방송이 다 그것 예.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냥 예. 말하다 보면 김건희 특검이라고 누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또 나중에 MBC 스트레이트 가지고는 아니 아주머니가 가방 좀 받을 수 있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또 아줌마라고 하고 김건희한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아니고 제정신이 아닌 분들인데 하여간 예, 이제는 이런 식의 뭐 방송 시민은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김준일 평론가와는 저희가 언론 이슈도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29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